안녕하세요. 문학채널 시치유 심리상담사 김중진입니다. 저는 인성으로 성공하라 저자고요. 열악인성심리소 연구소 소장으로 심리상담과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찬이슬이 내린다는 한로였었는데요.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아침과 저녁, 낮의 기온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흔히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공감하시나요? 나는 가을을 타 하는 분 계신가요? 남자만 가을을 타나요? 저도 가을을 타요 하는 여성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가을이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몸이 처지고 무기력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도 점점 많아지고 뭔가 마구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절성 우울증의 정식 명칭은 계절성 정서장애입니다. 이 우울증은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빛의 양 때문입니다. 하지 이후로 낮이 점점 짧아지면서 밤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햇빛을 쬐어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 세로토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줄어들면서 세로토닌은 감소하고 멜라토닌이 증가해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계절이 바뀌면서 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방치할 경우에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은 계절성 정서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극복하는 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인을 자격증 따는 것처럼 급수로 정할 수는 없지만 특 A급 시를 쓰는 문태준 시인의 그늘의 발달이라는 시로 준비를 했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 따라 읽어보세요. 아버지여, 감나무를 베지 마오. 감나무가 너무 웃자라. 감나무 그늘이 지붕을 덮는다고. 감나무를 베는 아버지여. 그늘이 지붕이 되면 어떤가요? 눈물을 감출 수는 없어요. 우리 집 지붕에는 폐렴 같은 구름, 우리 집 식탁에는 매끼 묵은 밥. 우리는 그늘을 앓고 먹는 한 몸의 그늘, 그늘의 발달. 아버지여, 감나무를 베지 마오. 눈물은 웃음을 젖게 하고 그늘은 또 펼쳐 보이고 나는 엎드린 그늘이 되어 밤을 다 감고 나의 슬픈 시간을 기록해요. 나의 일기에는 잠시 꼬운 빛. 네, 이 시는 문태준 시인 시집 그늘의 발달에 있는 표제작입니다. 그늘의 발달이 2008년에 나왔는데 2년 전에 10쇄를 발행을 했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이 읽혔을 것입니다. 이 시는 문태준 시인의 아버지께서 고향집에 감나무를 베는 것을 보면서 쓴 시입니다. 아버지께 그늘이 지붕이 되면 어떤가요? 한 것을 보면 감나무가 지붕을 덮었을 정도로 컸나 봅니다. 어르신들은 집보다 나무가 크면 나무가 사람의 기운을 이렇게 덮는다, 양의 기운을 떨어뜨린다 해서 잘라내기도 하죠. 아파트에서는 사람보다 크면 나무를 밖으로 내다 놓기도 합니다. 집안에 지붕보다 높은 나무가 있으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무 뿌리가 크고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집의 생기를 나무가 받아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기운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이 또 집이 나무 그늘에 가려서 항상 습하고 음지가 돼서 집안을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무를 뱄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인은 감나무가 너무 웃자라 감나무 그늘이 지붕을 덮는다고 아버지가 감나무를 뱄다고 했고요. 그늘이 지붕이 되면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늘이 지붕을 덮는다는 말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름에는 아주 시원해서 좋을 것 같아요. 가을에는 그 감나무 단풍이
곱게 든 것들이 막 지붕에 쏟아지면 아름다울 것 같고요. 또 겨울에는 지붕보다 높은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 있고, 또 봄에는 연한 그 싹들이 나오면서 감꽃들이 막 지붕 위로 돋아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근데 시인은 아버지가 감나무를 베니까 눈물을 감출 수는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아래로 갈수록 그늘이 된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늘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는 화가 나고 그 화가 가슴속에 눌려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심하면 죽고 싶기도 하겠죠. 이 시의 뒤의 표현들도 읽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그늘은 눈물과 같은 의미로 그려집니다. 시인은 그늘을 만드는 감나무를 베는 일 대신에 엎드려서 그늘이 되어서 밤을 다 감고 나의 슬픈 시간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잠시 꿔온 빛으로 쓰인 시인의 일기일까요? 그늘의 발달 시집 안에 그 시인의 말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저는 그 부분에서 눈물이 좀 났습니다. 한 짐 가득 지게를 진 아버지가 굴을 빠져나와서 앉아서 숨 고르던 모습, 그리고 자신을 고되게 하면서 시집을 내자고 스스로 숨 고르면서 앉아 있었던 시인, 얼마나 고단하게 살아왔는가 라고 써 있고요. 아버지께 이 시집을 바친다라는 말에 감나무를 벤 아버지와 오버랩이 돼서 저는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그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늘도 눈물도 모두 자기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일이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다 자신의 일부분이란 뜻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알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에서 그늘과 눈물은 같은 의미라고 했는데요. 문태준 시인의 눈물에 대하여 라는 시도 있습니다. 이 시집, 같은 시집 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던 어떤 분이 이 시, 그 눈물에 대하여 그 끝부분을 읽으면 오히려 힘이 난다고 했는데요. 더 좋은 내일이 온다는 확신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더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 궁금하시면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물도 웃음도 그늘도 햇빛도 모두 자신의 일부분입니다. 받아들이면서 더 큰 희망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정신의학과에서 만든 것인데요. 제가 말하는 체크리스트들을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5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이 될 때 우울증을 의심하고 예방 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슬프거나 우울한 기분이 든다. 하루 대부분의 활동에서 흥미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식이 조절 없이 한 달 안에 체중이 표나게 증가 또는 감소한다. 거의 매일 안절부절하거나 지나치게 활동 능력이 느려진다. 거의 매일 피로하고 에너지가 고갈됨을 느낀다. 거의 매일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과도한 책임을 느낀다. 거의 매일 사고와 집중력의 감소, 결정 곤란을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자살을 생각한다. 이 중에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몇 개라도 있어서 우울감이 느껴지면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이러한 가을 우울증을 극복하고 예방하는 좋은 방법은 햇빛을 쬐며 그 햇빛을 쬐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실내에서 활동하는 현대인들은 특성상 햇빛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낮에 시간을 내서 햇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하고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 시간에 식사하고 또 일찍 잠자리에 드는 등 그 규칙적인 생활도 필요하고요. 가벼운 운동이나 여행도 권장할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가을 우울감을 잘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문태준 시인의 그늘의 발달이라는 시로 가을 우울증이라고 불리는 계절성 정서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 치유를 할 때는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소재나 주제 등을 파악해서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낱말 또는 문장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생활에서 좋은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이 시, 그늘의 변화를 택한 것은 그늘의, 눈물의, 즉 이 가을 우울의 긍정적인 변화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문학채널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